부동산 욕망학 두 번째 시리즈를 한번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집값, 이게 이제 문제죠. 젊은이들에게, 무주택자에게 꿈을 주는 정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만을 주고 있죠. 국토부 장관께서 집이 빵이라면 그냥 찍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절망을 주는 말이죠. 이건 이런 얘기는 국토부 장관이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감상에 젖어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죠. 결국은 어떤 방법도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자백하고 실토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일개 국가의 국토부 장관이면 최소한도 월급을 얼마 받느냐, 직위가 어떠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나라의 정책을, 특히 주택 문제를 책임지는 장관은요, 그만한 어떤 뭡니까, 단순한 개인적인 부담이 아니라 그 어떤 행태로든 이 국가와 시민들을 책임진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능력도 따라야 되죠. 그러한 능력과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임명권자는 임명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집이 빵이라면, 이거는 뭐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말하고 같은 얘기죠. 그게 감상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절망밖에 없다라는 말이 주택이 빵이라면 찍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은요, 그제 TV에서 젊은이들의 주택 관련되는 절망을 또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3년 전에만 하더라도 샀으면 지금보다 몇 억 싸게 샀을 텐데, 이미 늦었다는 이 늦은 자아를 질책합니다. 자괴감에 빠지죠. 왜 진작에 와서 집을 사지 않았던가. 이건요, 개인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죠. 몇 년 동안에 집값이 이렇게 오르도록 버려둔 정부의 책임이지, 오를 것을 알지 못했던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100%의 어떤 책임이 이 책임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 집은요, 그렇게 투기재가 아닙니다. 투기재로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돼요. 자, 물론 이것도 감성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우리의 지금 집값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집값은 몇 년치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가를 가지고 각국의 집값 비교를 합니다. 소위 PIR이라고 하죠. 이 PIR, 이것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PIR이 높으면 집값이 높다, 낮으면 낮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괜찮은 실질적인 지표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집은 반드시 집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집값이 높고 낮고는요, 그렇게 결정될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후진국들에서 PIR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PIR이 높다 그래서 이게 후진국행이다, 선진국행이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의 집값은 어느 정도인가? 앞으로 집값은 또 오를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은요, 모든 백약이, 저번에 얘기했더니 모든 백약이 다 처방이 무효입니다. 딱 중요한 한 가지, 공급이 얼마 있느냐. 이게 문제죠. 공급이 충분하면요, 집값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봤듯이 임대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해버리면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세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가 없죠.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요, 경제적 동물이고 합리적 동물이죠. 경제적 동물, 합리적 동물인 인간에게 도덕심과 양심의 호수에서 정책을 설계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국민, 시민은 투자자이면서 경쟁자이고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런 전제를 먼저 깔고 정책을 제안하고 수립해야죠. 그러면 여하튼 집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대책인데 뭐 그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좀 얘기를 했었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앞으로 집값이 또 오를 것인가의 문제죠. 지금 현재 집이 빵이라면이라는 식의 해답을 가지고는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 공급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2년 동안 수도권에서 11만 가구, 전국적으로 11만 가구를 짓겠다. 수도권에 2년 동안에 7만 가구를 짓겠다. 그것도 빌라나 다세대를 짓겠다. 이건데요. 이거는요, 집값 대책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어느 서울시장 후보가 80층짜리를 주상복합을 짓겠다. 이건 좀 이건 좀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봅니다. 빌라 다세대 전거, 빌거, 월거라는 말이 있답니다. 전세 사는 거지, 빌라 사는 거지, 월세 사는 거지. 자요, 빌라도 이제는 빌라 사는 사람들도 아파트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비되는 것이 어린 애들의 얘기라는 거죠. 아파트를 70층, 80층 지어야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내놓은 결과도 일반적으로요, 지난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연간 30만 호 정도가 꾸준히 필요합니다. 30만 호 정도를 꾸준히 지었어야 돼요. 좀 많게는 40만 호 정도. 이렇게 한 20년 동안 꾸준히 공급을 해줘야지만이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만 호로 보더라도 수도권에 반이 살기 때문에 15만 가구를 수도권에 지어야 되고 서울에는 최소 7만 가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흐는 것, 멸실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신규로 공급하는 주택, 그러니까 순증가율이 7, 8만 호는 돼야 되는데 사실상 서울시의 설명을 따르기에는 허구가 너무 많고 부동산 114나 매일경제에서 내놓는 데이터를 보면 연간 2만 호, 3만 호 정도밖에 공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PIR 얘기를 했는데 PIR이 우리가 10에서 20 정도로 지금 많이 높아졌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전에는 공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쪽을 했을 때 10년이면 집을 샀는데 지금은 20년 이상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공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집을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게 소득격차는 앞으로 더 아주 폭발적으로 이게 소득격차가 빈부격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집값이라는 것이요, 지난번부터 욕망의 가격이라서 이제는 무주택자 혹은 신혼부부들이 부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는 시절이 되었다. 뭐 아주 반지하,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정도만 모를까. 자, 그래서 이제는
젊은이들이요 주식 투자를 왜 하느냐면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긴박함과 절박성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죠. 이렇게 해서는 국가의 미래가 사실 없죠. 국가는 개인이 열심히 자기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고 도리죠. 우리가 연간 예산이 500조죠. 우리가 총 GDP가 1,500조 정도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번 돈의 기업까지 포함해서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데 이 3분의 1을 매년 세금으로 걷어가는 정부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최소한의 복지, 그 중에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것은 정기한 바와 같이 공용 수용을 통해서 도심에다가 다량의 주택을 공급해 주면 됩니다. 그것이 분양주택이라도 좋고 임대주택이라도 좋고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값이 쌓여야 되고 임대료도 쌓여야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럴 능력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의 그 경제적 인간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물론 제가 하는 말이 100%다 맞는 것은 아니죠. 하나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정부의 정책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볼 때는 뭐 다양한 분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의 저명한 학자가 제시했다는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내재 가치를 판단하는 이런 이론 모형도 있고 PIR도 있고 그 다음에 다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난 몇 년 동안 문정부 들어서 거의 집값이 2배로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뭡니까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할 때 집값은 또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하나의 개인적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국가는 최소한도 국가는 집이라는 어찌 보면 재산이기도 하지만 공공재이기도 하는 이 집에 대해서 정말 깨어있는 혹은 주택에 대한 고유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손에 들고 행사하지 않은 이 권리를 행사해서 이런 문제를 조속히 풀어주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